안녕하십니까. 뻔뻔한 공대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겨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는 신소재공학부 오동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액체와 고체가 불분명한 소재 하나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중고등학교 친구 여러분들 혹은 대학생 친구들도 아마 예전에는 좋아했던 슬라임에 대해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임도 때로는 굉장히 액체처럼 돼 있다가 때로는 고체처럼 보이는 이 물질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런 촉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리고 여러 슬라임 가지고 많은 기술들도 만들고 그러는데, 고무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고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고무는 고체처럼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도 액체처럼 변형을 크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그런 물질이라고 설명드렸죠. 실제로 고무를 고목나무의 수액을 뽑아서 만드는데, 처음 수액을 뽑아보면요, 점도가 높은 액체입니다. 고무를 처음 발명하신 분이 예전엔 황인 물질들이 일상생활에도 많이 썼습니다. 성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는데, 성냥 끝에 있는 황과 이 고목나무에 있는 수액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그 고무처럼 된 거죠. 왜 이런 화학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액체처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황이라는 물질이 고무를 구성하고 있는 고목나무 수액에 있는 물질들을 다리를 놓아줍니다. 줄을 묶어두는 거죠. 묶어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멀어졌다가 묶어놨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화학적으로 분자들을 묶어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황을 넣어가지고 고무를 굳히는 방법입니다. 슬라임은 다소 다르죠. 우리 고무를 큰 변형을 주지 않으면 이 고무로 만든 러버덕이라고 하는 이 고무 오리를 물컵에 둔다고 해서 변형이 되지 않죠. 이 황이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쉽게 그렇게 외력이 크지 않은 이상 액체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슬라임은 좀 달라요. 용기에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아까 고무를 만들 때 수액에 황이 들어가서 두 물질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얘는 좀 다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얘를 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가역적인 결합을 해서 고무처럼 잡았다가 또 어떨 때는 놓았다가 이렇게 하는 그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묶어 놓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액체처럼 푹 퍼져 있다가도 어떨 때는 고무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결합 때문에.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물풀이랑 사실 물풀이나 딱불과 똑같은 성분인데, 폴리비닐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풀로 만든 이 물질에 붕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첨가하면 얘가 굳힙니다. 그래서 얘 붕산을 많이 넣어주면, 제가 어릴 때는 90년대 초등학교 때는 얘 탱탱볼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물질에다가 붕산을 굉장히 많이 넣으면 고무인데, 딱딱한 고무인데 떨어뜨리면 굉장히 높이 튀는 애가 있었어요. 그걸 많이 넣으면 이렇게 되고, 조금 넣으면 더 액체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얘를 많이 넣냐 적게 넣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슬라임 레시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레시피가 많은 이유는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결합들을 양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딸한테 이렇게 제법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1번 용액, 2번 용액, 3번 용액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물풀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두 번째 용액은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화장품이나 비누에 들어가는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하는 이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아무래도 물풀은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매끈매끈한 물질 넣지 않으면 피부의 촉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피부의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화장품에 쓰는 글리세린을 집어넣고, 3번 용액이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그 물질이 붕산입니다. 그래서 붕산을 집어넣어주면 서서히 굳어가겠죠. 처음에 잡고 있지 않은 본딩이 늘어나면서 얘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2번 용액인 글리세린을 많이 넣으면 부드러워지고, 3번 용액 액티베이트를 넣으면 또 딱딱해지고, 그래서 시간에 따라 혹은 며칠 지나서 굳어버린 애는 글리세린을 집어넣는다든가, 혹은 물처럼 너무 퍼지는 것 같다 그러면 액티베이터를 좀 더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라임을 제조하죠. 네.
최근에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진 사실인데 그 붕산이 PVA 폴리비닐 알코올의 분자를 잡을 때 물에도 있는 그 OH 그룹을 잡아가지고 결합을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설탕에 있는 OH의 그 모양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슬라임에다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을 집어넣으면 그 물풀에 그 분자를 잡는 게 아니고 다 설탕에 여러분 저도 설탕을 좋아합니다만 설탕을 좋아하듯이 이게 불나방처럼 설탕이 다 뛰어듭니다. 그래서 붕산들이 다 설탕에 가가지고 슬라임이 깨집니다. 그래서 설탕물을 넣으면 슬라임이 깨진다는 영상들도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설탕의 분자 구조를 이 붕산이 매우 좋아합니다. 슬라임을 가지고 놀 적에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제가 타임 템퍼레처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얘 물질을 다룰 적에 천천히 다룰수록 얘는 액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채 위에 슬라임을 올리면 구멍 사이로 이 슬라임들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만지면 얘는 찐득찐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임 만들 때 다소 얘가 손에 너무 많이 묻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막 때리면 됩니다. 막 때리면 얘가 고체처럼 행동하면 끈적끈적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만지면 여러분 손에 묻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흘려보내면 액체처럼 좁은 관을 흐르려고 하고 실처럼 늘어지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쾅 하면서 고무공처럼 튀어오르죠. 그래서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체처럼 퉁 튀어오릅니다. 빠르게 얘를 다루면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 가지고 풍선 모양도 만들고 필름 모양도 만들고 실 모양도 만들 적에 이 당기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풍선도 잘 만들고 필름도 잘 만든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다고 했을 적에 당기는 속도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를 여러분들 관찰을 하면 아마 따라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서 상대방의 기술을 보시면 이 슬라임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로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재밌는 소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가치유 소재라고 하는데 자가치유는 플라스틱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본딩이 뭐라고 했죠? 본딩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때로는 액체처럼 때로는 고체처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체와 액체 중 여러분들 어떤 게 스스로 치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체가 그렇죠. 액체를 여러분들 칼로 이렇게 막 그어 보십시오. 컵에 있는 물을 칼로 이렇게 그으면 몇 초도 안 돼서 흘러버리죠. 액체일 때는 그래서 슬라임도 칼로 자르면 들러붙습니다. 근데 단단한 고체에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물체를 너무 액체처럼 만들어버리면 줄줄 흘러갖고 써먹을 수가 없을 텐데 고체인데 어떤 이 나노나 분자 수준의 매우 작은 영역에서 이게 액체처럼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슬라임에 들어가는 폴리비닐 알코올과 붕산의 그런 성질, 그 물질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자가치유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얘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이면 미소한 영역에서 액체처럼 되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두 개를 준비했는데 저희 연구팀에서 만든 건데 첫 번째 동영상은 필름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가까이 두고 치유할 시간을 한 10시간 둡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원래 자르기 전에 하나의 필름이 되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필름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다음에 치유할 시간을 주고 거기에다가 무거운 쇠공을 떨어뜨리면 필름이 다시 회복돼서 무거운 쇠공을 받칠 수가 있게 됩니다. 슬라임의 과학 그리고 고양이의 과학이 자가 치유할 수 있는 소재. 제가 고양이는 때로는 액체, 때로는 고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소재, 스마트한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는 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액체 방탄 소재입니다. 전단 경화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줄수록 딱딱해지는 소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든 물질이
빨리 다룰수록 빨리 스트레스를 줄수록 단단하게 변하고 천천히 스트레스를 줄수록 액체처럼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슬라임에서도 영상에 보면 좁은 간을 천천히 두면은 물처럼 흐르는데 높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얘가 통 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 효과를 화학적 조절에 의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겠죠. 쇠사슬로 된 이런 옷을 입습니다. 방탄 소재 같은 경우에도 쇠사슬은 쓰지 않습니다만 케블라라고 하는 매우 딱딱한 플라스틱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데 둘 다 사실 무겁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하는 그 액체처럼 좀 바를 수 있는 두 개의 그 어떤 패브릭, 그 섬유의 조직 사이에 액체를 발라가지고 좀 가볍게 방탄과 방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연구해왔습니다. 이 슬라임과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쇠로 된 베스트라든지 그리고 그 케블라랑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굽히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굽히기가 어려운데 액체는 거동이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액체처럼 있다가 누가 칼을 찌른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강하게 주기 때문에 단단하게 변하면서 이 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데 최근 논문 결과를 보면 손가락이라든지 수박에 물질을 바르고 망치로 뾰족한 망치, 끝이 뾰족한 망치로 찌르면 수박이 손상되지 않고 손가락이 골절되지 않는 방탄 소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시간에 이어서 고양이가 액체인가를 흘러서 슬라임도 얘기해봤고 슬라임을 또 통해서 첨단 소재인 자가치유 소재 그리고 방탄 소재까지 얘기해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